안녕하세요, 호와 함께 호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즈미의 2022년 신상 텐트 브릭 쉘터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카즈미의 비바돔 쉘터를 사려고 하다가 도저히 저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워낙에 품절대란이라서 절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다른 텐트들 뭐 살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또 이렇게 카즈미에서 새로운 사각 쉘터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 텐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비바돔이랑 비슷한 체급인데다가 또 사각 쉘터? 제가 사각 쉘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각 쉘터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에 또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비슷한 체급의 또 A10 플러스라는 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텐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나서 말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비 오는 날이 되게 많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쉘터, 오토 쉘터가 아닌 이런 쉘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에서 말리는 것도 조금은 더 수월하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바로 제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텐트는 카즈미의 신상 쉘터 브릭 쉘터입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 3에서 4인용 텐트이고요.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가로 320, 세로 320, 그리고 높이 205cm 정도의 부피가 나오는 그런 텐트이고요. 가로 세로가 320이기 때문에 꽤나 큽니다. 뭐 일반적인 야전 침대 한 2m짜리 놓는다고 해도 한 120 정도의 공간이 남는 텐트이기 때문에 공간은 꽤나 넉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높이 역시도 205cm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좀 걸리적거리지는 않았던 그런 텐트입니다. 수납했을 때도 68에 27, 27 정도로 매우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함께 중량이 8.5kg 정도로 매우 가벼운 텐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0에 320에 205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텐트 치고는 정말로 가벼운 텐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재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릭 쉘터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체는 68 데니아의 190 덴시티의 폴리 타프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폴리우레탄 발수 코팅을 해가지고 2000mm의 내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는 본체와 동일한 팩을 가지고 있고요. 폴 같은 경우에는 메인폴 2개, 리치폴 하나, 캐노폴 2개의 구성인데요. 메인폴은 13파이의 알루미늄 폴을 사용했고, 리치폴은 14.5파이의 알루미늄 폴을 사용했습니다. 캐너피 같은 경우는 16파이의 스틸 폴을 사용했습니다. 이 브릭 쉘터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치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폴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이곳 이렇게 처마를 형성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벤틸레이션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이 위에 플라이를 씌워주게 되면 이쪽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이 텐트가 조금 더 각이 살게끔, 처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처마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카즈미몰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사진에서만 봐도 햇빛 받는 면과 받지 않는 면의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카즈미몰 가셔가지고 색상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텐트가 나오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텐트의 색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상은 이거 카즈미몰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카즈미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텐트 비바돔 쉘터랑 한번 스펙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뭐 거의 그냥 숫자 노름이기는 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브릭 쉘터 같은 경우에는 8.5kg, 비바돔 쉘터 같은 경우에는 12.5kg로 브릭 쉘터가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설치했을 때는 320에 320에 205, 비바돔 쉘터는 360에 360, 195인데요. 물론 이제 비바돔 쉘터는 팔각형이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인 비교가 좀 힘듭니다. 이제 수납했을 때 사이즈도 68에 27, 27, 75에 30, 30으로 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약간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넓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넓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한 변과 변의 길이가 360인 비바돔 쉘터와 한 변의 길이가 320인 정사각형 모양의 브릭 쉘터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오토캐드 만지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우선 비바돔 쉘터의 넓이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약 10.73 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고요. 브릭 쉘터 같은 경우는 10.24 제곱미터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10.24 제곱미터, 10.74 제곱미터로 이 비바돔 쉘터가 약 0.5 제곱미터 정도 넓은데요. 사실상 0.5 제곱미터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브릭 쉘터 같은 경우는 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조금은 더 뛰어나고요. 비바덤 쉘터 같은 경우에는 비바덤 쉘터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으로 보이나 이거? 비바덤 쉘터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 쉘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에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브릭 쉘터는 말씀드렸다시피 68 데니아의 190 덴시티의 폴리 타프탑 원단이고요. 비바람 쉘터 같은 경우에는 75 데니아의 폴리 립스탑 원단입니다. 사실상 이 폴리 타프탑, 폴리 립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립스탑이 훨씬 더 좋다, 뭐 아니 타프타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뭐 우위를 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비바덤 쉘터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탄 3000mm 내수압 코팅이 되어 있죠. 브릭 쉘터 같은 경우에는 2000mm의 폴리우레탄 내수압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비 올 때 사용하는 우산 같은 경우에 약 1500에서 2000 정도의 내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2000mm의 내수압 정도면 사실상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폭우가 계속해서 내리칠 경우에는 2000mm 내수압을 가진 텐트는 누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상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또 아닐 수 있는, 아무래도 코팅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무작정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요. 단 이 비바덤 쉘터 같은 경우는 UV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외선 코팅인데 자외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땡볕에서도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비바람 쉘터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시트가 폴리 옥스포드 소재의 그라운드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 폴대는 14.5파이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4개를 사용하죠. 한 이 정도 차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어떤 텐트가 더 좋다, 뭐 이건 좀 더 안 좋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 텐트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생긴 게 다르니까요. 대신 네, 고투에서 나온 이 루이지 쉘터죠. 루이지 쉘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320에 320에 210, 320에 320에 205. 네. 이제 펼쳤을 때 크기가 거의 동일한 텐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텐트를 좀 비교하는 게 조금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납했을 때 크기 역시 67에 27, 27, 68에 27, 27, 27로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재질에서 고투 루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투 루이지 같은 경우에는 폴리 옥스포드 150 데니아의 폴리 옥스포드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내수압은 3000mm, 발수 코팅에다가 방염 코팅까지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염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루이지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 쉘터 안에서 화롯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진짜 큰 특징이 있는 텐트이고요. 대신에 폴리옥스포드 소재를 사용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브릭 쉘터에 비해서는 중량이 약 3kg 정도 더 무거운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이죠. 듀랄루민을 사용했고요. 16파이짜리 2라인, 2라인짜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펙만으로 보자면은 이 13파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브릭 쉘터보다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겠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카즈미몰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정가, 그리고 고투 코리아 스마트 스토어에 고시되어 있는 정가, 즉 할인하기 전 가격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카즈미의 브릭 쉘터가 64만 8천원, 고투의 루이지 쉘터가 43만 9천원으로 약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네. 브릭 쉘터가 약 1.5배 정도 더 비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따가 또 단점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브릭 쉘터 좀 비싸요. 64만 8천원. 좀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에 브릭 쉘터를 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상 괜찮았지 이 정가를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재원은 이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먼저 이렇게 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팩과 스트링 가방, 그리고 루프,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킨이 있는 되게 단촐한 구성입니다. 뭐 거기다가 추가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납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제원표도 붙어 있습니다.
우선 스킨은 잠깐 두고 간단하게 팩과 스트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쏟아보면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다 묶여있는 스트링이 총 6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두께감이 있는 팩이 총 1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간단하게 루프 플라이인데요. 루프 플라이 그냥 가방 안에 소박하게 하나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지오패스 유저니까 지오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소박하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가벼운 폴이 들어있고요. 이 폴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앞부분에 캐노피 공간을 만들어주는 업라이트 폴이 2개가 들어있고요. 이 브릭쉘터만의 약간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처마를 만들어주는 리치 폴이 하나 들어있고, 메인 폴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뭐 설치를 하다 말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비가 좀 오고 있는 중인데 제 메인 카메라가 방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고, 저도 오늘 캠핑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얼른 그러면서도 또 정확하게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설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킨, 이 메인 텐트에 이 스킨을 쭉 다 펼쳐주면 되거든요. 한번 펼쳐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쳐줄 때 카즈미 로고가 있는 쪽이 앞부분이라고는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펴고 나면은 뭐 앞부분 자기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인 이유는 이제 캐노피를 설치를 하고 입구로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커튼 부분을 좀 입구로 쓰는 걸 조금은 더 편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향껏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쪽 방향을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할 테니까 카즈미에서 말하는 앞부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이고,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빨리 해보자. 네, 우선 이렇게 본체 스킨을 전부 다 펼쳐줍니다. 이렇게 다 펼쳐줘야지 폴을 끼울 때 조금 더 편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다 펼쳐주신 뒤에 메인 폴 먼저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메인 폴 먼저 이렇게 다 조립을 해주고, 폴대를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슬리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폴대를 넣으실 때는 되게 급하게 넣으시기보다는 천천히 넣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혹시나 모를 스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메인폴 다 끼워주시고 난 뒤에는 이 리치폴을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리치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 양쪽 끝으로 이렇게 생긴 아일렛이 있습니다. 아일렛과 이렇게 버클이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리치폴을 놔주시고 이 아일렛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길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일단 반대쪽 먼저 끼워주고 한번 조절을 해줄 거고요. 이 버클도 미리 끼워놔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아일렛에 끼워주시고 버클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스트랩 좀 조여주시면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나중에 빼실 때는 이 스트랩 어느 정도 빼고 빼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제는 자립을 시켜줄 건데요, 자립을 시켜줄 때는 이 양쪽 교차되는 2개의 폴을 우선 한쪽에 먼저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 텐트는 폴이 아일렛 결합 방식으로 이렇게 요 막대기 부분이 이쪽 아일렛에 들어가도록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또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 네, 이렇게 끼워주신 뒤에 한쪽을 마저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폴대가 좀 가늘어 가지고 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들어올리려니까 약간 좀 낭창낭창거리고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저도 오늘 한번 나머지 부분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부분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폴대가 꽤나 좀 저쪽 방향으로 많이 밀려나가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약간 좀 먼저
잡아주고, 먼저 좀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반대쪽 폴대를 아일렛에 끼워주는 게 좋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좀 어느 정도껏 균형을 먼저 잡아준 뒤에 반대쪽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쪽 남은 쪽 보시다시피 이쪽이 이렇게 한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남은 쪽이 꽤나 많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이 슬리브 잡아 당겨가면서 살살 자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번 캠핑 때는 자립시켜주고 나서 좀 기울어진 집이 됐는데, 오늘은 바로 자립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저쪽 폴이 좀 많이 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칠 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클립을 먼저 끼워주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끼워져 있는 부분에 클립을 먼저 끼워주고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먼저 끼워주고 나서 한번 나머지 부분 자립시켜 볼게요. 이 부분에 좀 큰 부하를 줄 수도 있어 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괜찮다면은 텐트 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 같거든요. 클립을 먼저 끼워주고, 네, 반대쪽 한번 자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먼저 이제 전체 다 체결한 부분에 클립을 먼저 끼우고 자립을 시키니까 훨씬 편하게 자립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혹시나 그냥 클립 안 끼우고 해봤는데 이게 낭창낭창거리고 좀 제가 저번에 쳤던 것처럼 좀 기울어지고 치기 힘드신 경우에는 먼저 체결한 폴대를 먼저 클립을 먼저 체결을 하신 뒤에 설치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남은 부분 클립 다 한번 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자립시키고 나면 뭐 거의 다 쳤다고 보면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팩을 박지 않아도 자립된 상태로 잘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 내 귀퉁이에는 팩을 박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 쪽,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지만 출입문 쪽에도 팩을 하나 두 개씩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팩 한번 박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내 귀퉁이에 팩을 박아주면 일단 기본적인 설치는 끝이 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플라이를 한번 씌워 줄 건데요. 네,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태 뭐 다른 방수가 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펼쳐 보시게 되면 사각 쉘터이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의 플라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중앙에 리치폴 라인이 있습니다. 네, 리치폴 라인이 하나가 중앙에 더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치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라인을 잡고, 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고리와 이 플라이에 있는 이 고리, 두 개의 고리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쪽 고리도 이렇게 걸어 주시면 일단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남은 부분을 잡고 넘겨 주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 볼게요. 쭉 넘겨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기고 나서 반대쪽에 있는 고리에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 남은 부분도 이제 걸어 주시기 전에, 지금은 좀 텐션이 잡히죠. 이게 이쪽이 약간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앞부분 정리 좀 해주고, 이렇게 정리 좀 해주고 나서 이 부분마저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치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잡아주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요. 이 스트랩을 뜯어서 이쪽 폴에다가 감싸 주시면 되는데, 이 고무를 먼저, 이 고무 스트링을 걸기 전에 이 스트랩부터 거셔도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또 뭐 그 부분은 해보시고, 지금처럼 그냥 넘기기 힘드신 분들은 이 스트랩 부분을 먼저 폴대에 감아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은 조금 길어지지만 조금 더 편하게 이 플라이를 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딱 플라이 치고 나니까 또 막 비가 오려고 하네요. 얼른 요거 마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리치펄 부분에도 이렇게 스트랩이 있거든요. 이 스트랩을 리치폴에도 잡아주시면 좋겠죠. 저는 굳이 오늘은 안 할게요. 네, 그런 뒤에 이쪽 앞문을 열게 되면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캐노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텐트 설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 다행히도 텐트 설치 딱 하고 나니까 비가 좀 오네요. 내부 정리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출입문 쪽 아래쪽에도 이렇게 팩을 박을 수 있는 스트랩들이 있습니다. 네, 앞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옆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에 하나 있고, 뒷문에도 이곳이 출입구는 아니지만 하나 좀 이렇게 나풀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박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곳에 스트랩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옆문에도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요. 요게 있으면 좋은 이유가 지금 현재 안 박은 상태에서 이곳을 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밑에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고 하면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가 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열기가 힘들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좀 잘 열리네요. 왜 잘 열리지? 이게 힘들 때가 많거든. 한 이쯤 올라와서는 또 힘들죠. 네, 이쯤 올라와 가지고는 이게 밑에 따로 이렇게 잡아주고 양손으로 열어야지만 이게 좀 열기가 쉬워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밑에다가 팩을 박게 되면은 밑에 굳이 손을 잡지 않고도 한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열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네, 지금 잘 안 되죠. 한번 팩을 한번 박아보고 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팩을 박아주게 되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진짜 아까 전과는 다르게 끝까지 완전히 잘 열리죠. 이 밑에서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곳에 연결된 부분이 이 안쪽에 모기장 있는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쪽 이 스킨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팩을 박아도 이렇게 한 손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 잡고 이런 식으로 양쪽 손으로 잡아야지만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구조상 이것보다 더 최선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죠. 앞쪽 이 방충망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 딱히 지퍼가 없고요. 네, 아래쪽에도 지퍼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방충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 방충망은 열 수 있습니다. 네, 열 수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될 텐데, 근데 한 가지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랫부분은 딱히 다른 마감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찍찍이 마감입니다. 3개의 찍찍이로 마감이 지금 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 이쪽으로 벌레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 밑에다가 또 이렇게 지퍼 다 쭉 이어 놓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아쉬운 건 또 아쉬운 부분이죠. 이 텐트의 실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바돔 쉘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인스커트 방식입니다. 스커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삼각형 모양의 창이 총 2개가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플라이가 없을 때는 조금 더 하늘을 더 깨끗하고 맑게 볼 수 있겠죠. 삼각형 모양이지만 끝쪽 마감이 나름대로 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래쪽이 끝까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질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말아 넣어서 보관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환풍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출입문들은 열어 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환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처마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비가 들이차질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2박 3일 캠핑하는 동안 한 번도 비가 이쪽으로 들이친 적은 없어요. 계속 열어놔 봤는데 진짜로 한 번도 비가 들이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이 처마가 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 중앙에 랜턴거리 하나, 랜턴거리는 이렇게 중앙에 하나 있고 양 사방으로 이렇게 끈이 하나씩 더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문을 다 개방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쭉 훑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아래쪽까지 완전히 막 개방이 돼 있어 가지고 바람이 진짜로 잘 통합니다. 거의 뭐 전체 면이, 사면의 전체 면이 다 뚫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기의 흐름, 바람 하나는 정말로 잘 드는 텐트입니다. 심슬링 마감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즈미에서 나오는 텐트답게 마감은 진짜로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마감은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고요.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크게 뭐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은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대한 심슬림 마감, 그리고 뭐 봉제 마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믿고 사는 카즈미죠. 그리고 이렇게 텐트의 사면 모두에 가이라인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스트랩들이 또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곳을 쭉 당겨 가지고 가이라인을 설치해 주면 좋겠죠. 가이라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돌풍이 좀 분다고 하는 날이니까 가이라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캐노피를 하면서 업라이트 폴로 당겨주는 게 있어 가지고 뒤쪽 두 군데만 현재 가이라인 한번 설치를 해 보았고요. 오늘 바람이 좀 분다고 했는데 불게 되면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바람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문은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 스키는 아래쪽은 별다른 고정 마감은 되어 있지 않고요. 중앙에 있는 지퍼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말아준 상태에서 고리를 고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텐트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혼자서도 스커트 정리가 좀 되게 편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캐노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말아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혼자서 말아서 올리기가 되게 좀 힘들죠. 정리하기도 좀 귀찮고 해서 저는 보통 그냥 넘겨놓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 대충 말아서 정리를 해놔도 보기가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장점이고요. 안쪽에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지퍼랑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지퍼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지퍼를 다 연 뒤에 역시나 똑같이 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진짜로 완전히 그냥 다 거의 모든 면이 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스킨이랑 방충망을 고정시켜주는 이 단추랑 고리가 세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추 하나에 고리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추 하나에 고리가 두 개, 단추가 가운데 있고 고리가 양옆으로 있는 구조인데요. 고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만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하나 걸으면 또다시 안쪽에서 하나 또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용하는 데는 깔끔하고 좋기는 합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 방충망이랑 스킨이랑 같이 말아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말았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고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고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 옆 커튼 부분은 사실상 그냥 하나씩 말아 올려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곳 앞문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이랑 스킨이랑 같이 말아 올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왕 하는 거 세트로 좀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근데 사실상 이 커튼 형식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 한 이만큼은 공기의 출입이 분명히 막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들어올 바람이 안 들어오고 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뭐 겨우 이 정도 때문에 좀 덜 시원하고 내부가 바람이 좀 덜 들고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고요. 딱 이 정도 공간만 해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네. 이건 살짝 좀 되게 소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한쪽으로 야전 침대를 둔 상태에서 이쪽에서 해가 비칠 때 모든 문을 다 닫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만 이제 아침에 이쪽으로만 해가 비쳤는데 그때 이렇게 한쪽만 이런 식으로 좀 닫아놨더니 이쪽 반대쪽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통하고 이쪽으로는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뭐 그런 되게 소소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양쪽 구획을 나눠서 닫고 싶은 데는 닫고 열고 싶은 데는 열 수 있는 어이구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노피를 딱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각이 생각보다 되게 딱 잘 떨어져 줘 가지고 보통 이렇게 비 올 때 캐노피를 설치를 하면은 안쪽으로 비가 많이 들이차는데 그렇게 많이 들이차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한 요 정도 요 정도 공간 정도만 이렇게 비가 좀 들이치고 그 외에는 별로 비가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각이 잘 살아 있다는 거는 장점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캐노피 폴을 일자로 딱 세웠을 경우에는 텐트가 안쪽으로 지금 각이 져 있죠. 비가 올 경우에는 사실상 이 캐노피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가 흐르게 되고 이 안쪽으로 물이 계속 고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로 인해 가지고 무게가 계속해서 가중될 거고 심각한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캐노피를 비 올 때 사용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을 좀 각을 좀 더 눕혀 가지고 아래쪽으로 비가 흐르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하고 좋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가 올 때는 폴을 많이 좀 눕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앞부분은 물이 조금 고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이 고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지는 정도로 딱 맞춰 놓으니까 캐노피가 좀 더 처지거나 물이 좀 더 많이 고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단지 폴을 눕힘으로 인해 가지고 천장이 많이 낮아져서 출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그냥 우산 펴고 접을 수 있는 정도만 있어도 조금 더 많이 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평소 지내는 대로 한번 배치를 해 보았는데요. 뭐 이런 그냥 짐들 대부분이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짐 배치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배치가 너무 편하다는 게 이 사각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야전 침대 하나를 놓고도 한 이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이쪽에 야전 침대를 하나를 더 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저런 짐들도 중간중간에 잘 배치를 해주면은 저야 뭐 그냥 뭐 감성이랑 되게 먼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런 캠핑을 꾸미시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카즈미의 2022년 신상 브릭 쉘터 리뷰 잘 보셨나요? 저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위주로 제 나름대로 느낀 장점과 단점들도 말씀을 드려보고 나름대로 또 모든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많다 싶다면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거 100% 제 돈으로 산 텐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한 단점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장점도 많은 텐트이니까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죠. 뭐 결국에 이 텐트를 살지 말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시라 마시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텐트를 구매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텐트를 구매할 거냐 말 거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살 거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카즈미 브릭 쉘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해체 방법과 정리 방법에 대한 리뷰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참!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이 텐트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진짜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현재 카즈미 공식 홈페이지 공식 몰에서 판매하는 정가는 64만 8천 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그 가격이라서 구매했지 제가 이 정가 64만 8천 원이었으면 안 샀을 겁니다. 사실 동급의 좀 다른 쉘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이 텐트만이 가진 되게 특이점이라고 해봤자 약간 이런 커튼 형식, 그리고 이게 처마 리치폴로 인한 처마 방식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나왔다라는 건 조금 경쟁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카즈미를 좋아하는 하나의 또 그 구매자, 소비자로서 살짝 가격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싸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싸요. 정리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정리 어려울 거 없습니다. 플라이만 걷어내고 그리고 폴대 다 빼고 그냥 접으면 돼요. 그럼 한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플라이 뺐으면 클립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뒤에 아일렛에서 폴대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팩이 아직 박혀있네. 이렇게 한 뒤에 폴대 제거는 뭐 딱히 큰 순서는 없고요. 그리고 리치폴을 먼저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뒤에 남은 폴대들은 가능하면 밀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슬리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폴대들은 밀어서 제거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밀어서 제거하다 보면은 폴도 많이 까이기도 하고 좀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폴의 손상을 막고자 한다면은 정말 살살 당겨서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번 당겨서 빼볼게요. 당겨서 빼도 괜찮은지. 이렇게 한쪽 방향의 폴을 미리 접은 상태에서 살살 당겨서 빼볼게요. 접어가면서, 잘못하면은 이게 중간에서 늘어나 버릴 수가 있거든요. 빠져서 늘어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살살 빼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밀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밀어서 빼기는 진짜 폴이 너무 많이 상한단 말이지. 살살 빼니까 가능하긴 하네요. 좋은 방법이 있네요. 저는 할 수 없는 좋은 방법. 한 분은 밀어서 빼시고 한 분은 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두 분이시면. 전 혼자니까. 그래서 뺄만하네요. 네, 이렇게 폴까지 다 빼주시면 접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스킨이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라서 그냥 대충 접어서 말아서 넣어도 아마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 캠핑이었나요? 다른 사이트에서 지오패스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정리하실 때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스킨을 진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근데도 케이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약간 좀 현타가 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개놓으면 다음번에 사용할 때 좀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텐트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접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큰 틀은 지오패스 텐트나 뭐 다른 이런 사각형 모양의 쉘터들이랑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그냥 조금 더 특화돼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위쪽 텐트, 이 가이라인 스트랩이 달려있는 이 위쪽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라인이 달려있는 위쪽이 클립 있는 부분이 네 방향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싹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주시고 아래쪽 그대로 이렇게 클립 따라가서 밑에 팩 박는 쪽, 아일렛 달려있는 쪽 잡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금방 정리해요. 이렇게 정리해도 가능하시면 좀 이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말아서 놓는 것보다 좀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때 받은 충격이 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예쁜 사다리꼴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한쪽 이렇게 접어 주시고 한 번 더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쁘죠? 그래서 반 더 접어주시고 여기서도 반 그리고 또 반. 이렇게 하면은 스킨 정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제 지오패스 텐트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정리하는 게 진짜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이게 훨씬 쉽기는 하고 훨씬 가볍습니다. 지오패스 텐트는 이렇게 들고 있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뒤에 이제 케이스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정리까지 마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사실 정리할 게 딱히 없기는 해가지고요. 이거 처음에 텐트 묶을 때 줬던 끈인데 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플라이 가방에 잘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뭘 먼저 넣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또 바닥면에다가 푹신푹신하게 스킨 그냥 깔아주고, 폴대 넣어주고, 플라이 넣어주고, 팩 넣어주고, 설명서 넣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대충 해줘도 잘 닦입니다. 케이스가 워낙에 널널하게 나온 텐트여서 가즈미 브릭 쉘터 정리는 끝이 납니다.